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정보쇼 떠먹쇼입니다. 보로노이의 VRN11 임상 1회 이상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벌써 2주가 넘었네요. 투자자로서 발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한국, 대만에서 2026년 하반기까지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 후 병이 진행된 환자들이 참여하는 임상 1회 이상의 중간 결과가 4월 25일 발표됐는데요. 발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고 임상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가늠해 봐야겠죠. 또 발표 내용이 투자자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시장에 대해서도 곱씹어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가능한 한 팩트 중심으로 구성하고 뉴피셜은 삼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고, 구성한 내용을 혼자 보기보다는 다른 관심 있는 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절대로 투자 권유가 아닌 공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고, 저 자신이 약간의 소액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을 수는 없겠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 결정, 또 그에 대한 결과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VRN11은 보로노이가 개발 중인 경구용 EGFR, 즉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억제제로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타그리스와 같은 3세대 EGFR 억제제인 오시모티닙 치료 후 발생하는 후천적 내성 변이인 C797S를 표적으로 합니다. EGFR은 세포 성장 및 분열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질인데, C797S 변이는 다그리스 치료 초기에는 7에서 15%, 후기에는 14에서 3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797S 변이가 발생하면 타그리스의 결합력을 억제해서 효과를 감소, 즉 약발을 떨어뜨리는데 현재까지 해당 돌연변이에 대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VRN11이 바로 그 치료제가 되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시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 아픔을 치료하는 약품이 등장한다는 것을 위안 삼아 말씀드립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은 보고서마다 다르지만 2023년 현재 35.4억 달러, 즉 4.95조 원이고 연평균 7%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은 5.67조 규모가 되는 겁니다. 타그리스 치료 초기에는 7에서 15%, 후기에는 14에서 30% 발생하는 C797S 변이를 감안하면 C797S 치료 시장은 20%를 기준으로 잡아 1.1조 원이며 2028년에는 연간 1.4조 원입니다. 일반적인 임상 1회 이상은 신약 후보 물질이 처음으로 인체에 투여되는 단계로 주로 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 약물 투여 용량 범위 결정, 그리고 약물의 체내 동태,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약물 투여 용량 범위 결정에 대해서는 임상 1회 이상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죠. 40mg, 80mg 투여에도 용량 제한 독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용량 제한 독성 1등급 이상의 EGFR 관련 독성, 기타 다른 EGFR 억제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부 발진, 설사, 피로와 같은 독성도 VRN11의 80mg 용량까지는 두드러지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60mg 용량은 정상 EGFR을 크게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테스트된 모든 EGFR 변이체에 대해 충분히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다만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최대 320mg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안전성과 내약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초 5월 말 아스코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던 데이터가 AACR에서 조기에 공개된 것은 초기 결과가 고무적임을 시사합니다. 약물의 체내 행동, 즉 약동학이 전임상 예측과 일치함이 확인됐습니다. 전임상 내용이 구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동물종에서 뛰어난 뇌 투과성을 보여 인간의 원발 종양과 뇌 영역 모두를 효과적으로 표적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일정 용량까지 늘려가면서 독성이 거의 보이지 않고 적절한 노출, 즉 투여한 용량에 비례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정도가 충분하다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간 결과가 보여주는 내용들은 약물의 체내 동태와 관련해서도 역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준다는 의미죠. 표준 치료 후 C797S 변이가 발생한 환자에게 40mg의 VRN11을 투여한 결과 4주 후 종양 크기가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EGFR L858R C797S 이중 변이 뇌전이 환자의 경우 40mg 투여 2개월 후 폐 병변 크기가 22.2mm에서 50% 이상 감소했으며 4개월 후 10.6mm 크기의 뇌병변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관해가 확인되었습니다. EGFR 유전자 특정 부위에서 일부 DNA 염기가 삭제되었다는 의미의 DEL19 변이 환자에게 80mg을 투여했을 때 3주 후 종양 크기가 20% 이상 감소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초기 단계임에도 C797S 변이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상당한 종양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기존 치료법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뇌전이 환자에게서 완전 관해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것. 이는 VRN11이 C797S 내성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VRN11이 정상 EGFR에 대한 작용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점은 EGFR 관련 부작용을 줄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VRN11의 임상 1A 결과는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확인 등의 일반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효능 징후를 보였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C797S 변이 환자에서의 종양 감소 효과와 뇌전이 환자에서의 완전 관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이는 VRN11이 단순히 안전한 약물일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약간 오버스럽게도 중간 발표 내용에 대한 객관적 반응률 논쟁이 있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종양 크기가 일정 기준 이상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진 환자의 비율이 얼마냐는 지적이죠. 하지만 임상 1A상은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등에 대한 확인이 1차 목표지 얼마나 많은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가 똑바로 걷고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는지 확인하자는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지 논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도 효능을 보여준 보너스로는 만족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2달간 주가는 많이 내렸습니다. ORR 논쟁이 있지만 임상에서는 좋은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답이 없는 C797S 변이에 대한 첫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2026년 패스트 트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4조 시장에 경쟁자 없이 들어가서 마켓시어 80% 잡으면 1조의 매출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우 큰 분야인 만큼 90% 하고 싶지만 80%라고 하면 8천억의 영업이익, 여기에 멀티플 20배를 주면 16조 시총을 계산할 수 있죠. 다른 파이프라인 모두 제외하고 오직 VRN11로만 추정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역시 너무 성급한 상상의 나래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숫자가 너무 커 보여서 현실감은 없지만 숫자 자체가 구라를 칠 수는 없고 1, 2 임상이 잘 되고 패스트 트랙이 되면 진짜 실감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이 숫자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고맙게도 주가가 내려와줬으니 더 매수하기 딱 좋긴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이 믿는 바대로 매수하든 기다리든 떠나든 할 수밖에요. 임상 1회 이상의 중간 결과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 같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챙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잡음이 끼어 들어가지 않았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뭐하라도 소식이 있으면 열심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떠먹여주는 정보쇼, 떠먹쇼의 첫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